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속보입니다. OSL 스테이블 코인 파트너 파이 관계 정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 살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현재 빠른 속도로 퍼져서 파이의 관심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요거에 좀 주목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서 어떤 내용인가 살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바쁘신 분들은 영상 중간에서 후미부터 보셔도 됩니다. 앞에는 파이의 기본적인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요. 자, 한번 내용들을 볼 건데 일단 코인에 대한 가격 움직임 정도를 살펴볼 겁니다.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뭔가 코인이 좀 올라가고 있어요. 아무래도 무슨 클래리티 법안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여러 가지로 좀 얘기가 되고 있다 보니까 파이에 대한 게 지금 파이가 아니라 비트코인이 66,320달러라는 거. 자, 그리고 이더리움이 1,900달러를 넘었습니다. 솔라나가 78달러고 이러는데 지금 모양새를 그냥 크게 그려보면은 지금은 요렇게 했다 요렇게 갔다가 저는 생각에 요렇게 한 번 더 내리긴 할 것 같아요. 그랬다 다시 올리는 그림, 요런 그림으로 가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건 아무도 몰라요. 사람들이 좀 점치는 거는 4분기부터가 코인 시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 예측들을 하고 있는 분들도 많거든요. 하이퍼리퀴드는 60.78달러, 그리고 도지코인은 0.07달러, 다양하게 코인들이 있고, 그리고 카르다노가 0.1730달러, 다른 것들 한번 쭉 보시면 됩니다. 톤코인이 1.539달러. 전체적으로 뭔가 코인의 가격이 막 많이 올라간 건 아니지만 그냥 실제로 알트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힘을 쓴 건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월드코인은 0.3675달러, 3765달러. 그 다음에 파이코인이 다행히 60이 안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지금 시가총액이 10억 달러를 넘어섰다. 현재 가격은 0.09312달러다. 이런 정도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인에 대한 이런 미결제 약정 요런 걸 좀 제가 방금 써놓은 게 있는데 그거는 제 거 이제 트위터 들어가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제가 두 개를 썼어요. 게시글을 하나씩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는데 요건 제가 좀 이따 다뤄드릴 거고, 요거 보시면 자, 미결제 약정이라는 거는 신규 자금들이 코인판에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제 이런 게 좀 점잠했는데 이제 조금씩 들어온다는 건 상당히 좀 유의미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게 있어야 변동성이 또 붙을 수 있는 거라, 제가 볼 때는 코인의 가격이 좀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할 때 더 큰 폭으로 이렇게 일어날 수 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런 게 점점 많이 쌓이면 코인의 가격은 많이 움직인다. 특히 과거에 여러분들 보면은 7, 8월달 이럴 때 보면 엄청나게 많았죠. 이때처럼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날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이 파이의 가격은 0.09337달러다 라는 거. 지갑의 개수 이런 건 큰 의미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리고 코어팀에서는 뭔가 새로운 소식이 있었나 했는데 그런 내용들은 여기 찾아보면 딱히 그런 내용이 없다라는 거. 니콜라스 코칼리스 역시도 그런 내용들은 딱히 없고 팔로워 수가 좀 늘어났다 정도. 다월드님이 이 파이 덱스가 출시될 때 유동성 불의 스테이블 코인이 포함될 수 있겠냐 해가지고 OSL 스테이블 코인 파트너 에코시스템이라고 해서 루트 데이터에서 만든 그 내용들인데, 여긴 보면은 모르겠어요. 사람들마다 이거를 이렇게 평가를 하고 저렇게 평가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자, 여러분들 파이 코인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테조스도 있고 톤도 있고 스텔라, 폴리곤, BNB, 솔라나, 트론, 아발란체, 세이 다 있죠. 이런 코인들이 있는데, 스프라도 있고 있는데, 자, 이런 코인들이 있으면 어지간한 이런 뭔가 메이저 코인들과도 견주는 게 파이 네트워크가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기 구글페이도 있네요. 반대로 말하면은 뱅타지 마켓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거래소 이런 개념으로 치면은 좋게 보진 또 않는 것 같고,
근데 여긴 또 특이한 거는 우리가 파이와 관련된 뱅사라든지 트랜스파이 이런 것들 KYB 인증을 받았던 요런 업체들이 같이 껴져 있다라는 건 되게 특이점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팬텀도 있고 메타마스크, 트러스트 월렛. 근데 여러분들이 요거의 의미가 뭔지 이걸 잘 살펴봐야 되는데, 물론 이제 여기에 OSL 스테이블 코인 파트너라고 돼 있으니까 상당히 이거에 대한 기대감을 올릴 수 있는 건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건 뒤에 제가 의견 아까 전에 쓴 글에 의거해서 같이 말씀을 드릴 거니까 잠깐 보류하시고, 그래서 파이는 단순한 일반 자산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는데, 사실 무료 채굴 코인이라는 개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다른 무료 채굴 코인들보다는 훨씬 더 뛰어나고 뭐 이런 건 맞아요. 일단 뭐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이 어쨌든 OSL 스테이블 코인 파트너 에코시스템, 이제 이거에 대한 정체를 좀 살펴볼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여기 지금 보시면 자세한 원글은 제 거에 트위터에 들어가 보면은 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되는데, 사람들이 이 사진을 보고 파이에 대한 추측이 난무해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루트 데이터라는 거, 일단 여기 나와 있는 이 루트 데이터라는 게 뭐냐면은 웹3 산업의 지도 역할을 하는 데이터 플랫폼 기업이에요. 암호화폐 시장의 프로젝트 간 연관 관계나 생태계를 조사해서 위와 같은 이 그래프를 나타내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루트 데이터라는 사이트 들어가 보면 약간 느낌은 뭐 코인 마켓캡이나 코인 개코처럼 돼 있는데 약간 다르다라는 개념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 약간 트렌딩 코인들을 좀 볼 수 있어요. 디파이, 인프라, AI 이런 식으로 해서 종류를 모아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실제 아래로 내리다 보면 파이 네트워크가 10위에 있다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눌러보면 해당 내용들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뭐 코인의 가격 오른 거나 동향 움직임, RD 인기 지표, 성장 지표, 그리고 낮은 투명성. 항상 이런 것들이 좀 의문이긴 한데 일단 낮은 투명성이 있고, X의 영향력은 827점이다. 뭐 이런 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최고 팔로워 해가지고 뭐 마리오 나우팔이라고 돼 있네요. 이런 최고의 팔로워가 누군지도 나와 있습니다. 뭐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다. 그리고 자금 조달이 공개되어 있지 않다. 이런 거 CEO 파운더 앤 CTO 해가지고 내용들도 나와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세부사항 나와 있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코인에 대한 정보 설명이 돼 있는데, 이게 뭐 모든 코인들이 다 나와 있고 이런 정도는 아니고 어느 정도 어지간한 코인들은 다 나와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인기 프로젝트 탑백이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시총 100이와는 조금 다른 개념의 모양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 볼 수 있고, 투명도 등급이라고 해서 이걸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파이네트워크는 D등급으로 낮은 편에 있다. 뭐 이런 정도 해석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루트 데이터가 뭔지는 알았어. 그렇다면 OSL이라는 건 뭘까? 여기서 말하는 OSL 스테이블 코인이잖아요. 이 OSL이라는 건 루트 데이터가 분석한 생태계 중심 주제예요. 그래서 이 OSL이 무엇인지는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써놨는데, 글로벌 규제 준수, 컴플라이언스 기반의 디지털 자산 스테이블 코인 결제 그리고 트레이딩 플랫폼인 OSL 그룹 홍콩 증시 상장 코드는 863.HK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의 이 증시 증권 뭐 이런 거라 보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레이딩 플랫폼이에요. 스테이블 코인 결제 및 트레이딩 플랫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핵심 역할은 기업과 금융기관, 개인이 법정 화폐와 디지털 자산, 스테이블 코인 등 이 교환 결제 거래 정산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금융 인프라를 제공을 합니다. 실제로도 보면은 홍콩 증시 상장 코드라고 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OSL 그룹에서 홍콩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다라는 거고, 뭐 기술적 분석이나 이런 거 보면 적극 매수라고 되어 있기도 한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지금 가격 형성도 되어 있는 주식 상장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 역할은 기업, 금융기관, 개인이 법정 화폐와 디지털 자산 뭐 이런 것들 아까 얘기했고, 핵심 가치는 오픈, 시큐어, 그 다음에 라이선스 바탕으로 해서 각국 규제 기관의 승인을 받아서 안전하고 투명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인데, 생태계의 영역은 자체 기업용 스테이블 코인 발행, 그리고 B2B 크로스보더 결제 솔루션, 글로벌 디지털 자산 거래소 장외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고, 규제 친화적 커스디 및 법정화폐 온 오프 램프 서비스, 맹사 인수 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그럼 이게 좋은 거냐 봤을 때는 제도권 생태계 편입 지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지도 자체는 그냥 우리가 뭐 생태계 맵이라고 해서 나타내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주요 블록체인 라인업 포함이 돼 있다라는 거. 뭐 솔라나 아발란체처럼 같이 같은 코인 계열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는 거. 뭐 이 정도의 의미 부여를 할 수 있고요. 호재 여부로만 보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 실질적 호재는 아니고 중장기적 내러티브 호재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정말 이게 그 호재였다면은 0.09달러에 형성돼 있는 지금의 코인은 0.1달러를 훌쩍 넘었을 테니까요.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거에 대한 관심도는 많이 낮다. 근데 그렇다고 저가 또 이거를 뭐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냐? 그거는 아니에요. 자, 일단은 여기 보시면 중장기적 내러티브라고 제가 적어놓은 건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OSL 측이나 공식 파트너 파이코이 팀, 파이코어 팀 공식 채널에서는 양사 간의 구체적인 파트너십이나 기술 연동이 체결됐다고 공식 발표를 한 게 없어요. 로드나 생태계 맵에서는 보통 저렇게 일방적으로 나타낼 수는 있어요. 다만 양측이 뭔가 샤라웃 해가지고 인정을 한다면은 이거에 대해서 뭔가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뭔가 KYB 목록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사실 찾기가 힘들다라는 걸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루트데이터라는 시장이 현재는 유의미하게 다뤄지고 있는 블록체인 생태계와 프로젝트를 자체적으로 리서칭해서 매핑한 것에 가깝다라는 걸 볼 수 있고, 당장 내일부터 가까우면 돼 있네요. 이거 여러분들 오타 양해 부탁드립니다. 가까우며 당장 내일부터 파이코인을 OSL에서 상장하거나 결제에 도입하겠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이런 게 이제 다른 프로젝트들도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 모바일 채굴 앱이나 폐쇄된 생태계 정도로 적평가받던 파이 네트워크.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거는 폐쇄형 메인넷이 아니라 그냥 생태계예요. 생태계가 되게 폐쇄적이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 글로벌 제도권 금융 인프라 OSL 다루는 리서치 기관의 생태계에서 주요 메이저 블록체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스테이블 코인 및 결제 인프라 후보군 중 하나로 인식이 됐다라고 하는데, 뭐 그래요. 이거에 대한 스테이블 코인으로 파이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의견은 제가 나중에 한번 좀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이 얘기하면.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파이 네트워크 규모와 유저풀 하나로 이 유의미한 블록체인 자산 생태계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라는 방증이기 때문에 커뮤니티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단기적, 실질적 호재라고 보기엔 좀 어렵다라는 거고, 뭐 결론적으로는 이 OSL 자체를 엄청 대호재인 것처럼 당장에 가격 반영이 된 건가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정도 판단하시면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돼요. 위에 있는 것처럼. 또한 어떤 것이든 마찬가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늘 코어 팀으로 인한 발표가 아니라 파이오니어들이 찾아서 먼저 발표하는 이런 점들이 파이오니어들의 이 서칭 능력이 참 놀랍다, 대단하다. 한편으로는 조금 코어 팀이 이런 걸 먼저 발표했다면 신뢰도 빡 올라가면서 좀 괜찮은 효과를 봤을 텐데, 이런 아쉬운 마음도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이런 모양새들 볼 수 있는데, 그냥 좀 간략하게만 대략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이 스테이블 코인, 요즘에 좀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스테이블 코인 하나의 예시를 들어드리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은 테더예요. 테더, 그죠? 이 테더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뭐 1대1 비율로 테더가 거래가 이루어진다, 달러하고. 그쵸?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건 약간 이런 개념을 의미하는데, 저런 USDT, 이제 테더, 우리 여기도 나와 있죠. 테더 서클도 있죠. 얘네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여기 블록체인은 그냥 거래 하나의 그 코인으로, 코인 개념으로 가져가는 거지, 만약에 파일을 갖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보면 나중에 여기에 편성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럴 가능성 굉장히 낮아요. 간략하게만 이유 말씀드리면, 테더 같은 경우처럼 만약에 1대1 비율로 된다고 하면 지금의 0.01달러는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0.01달러 때 0.1달러죠. 뭐 0.1달러 스테이블 코인 한다고 과연 사람들이 이걸 쓸까? 절대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코인의 가치는 더 묶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러분들의 발행량의 가치나 수박을 통해서 뭔가 가치 상승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우리가 발행량, 그리고 유통 물량 이런 걸 고려해 본다면 현재 7월 기준으로 대략적인 데이터 값은 그 테더는 184억 개예요. 184억 개. 총 발행량은 한 189억 개 정도 돼요. 시총이 1840억 달러라고 알려져 있긴 한데, 아무래도 USDT 가격이 1달러에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유통 물량과 유사한 규모를 형성하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보면 파이가 나중에 물량이 풀리고, 뭐 얘네는 대신에 뭐 추가로 툭한 발행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야 되는 거고,
파이는 이제 그런 게 아니라 1000억 개라는 애초에 그런 물량이 있기 때문에 요런 이해관계는 조금 해소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편성이라고 개념을 줘버리고 생각을 한다면. 추후에 이건 좀 한번 시간이 될 때 다뤄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번 시간 여러분들 보면 좀 어떤 것 같아요? 파이코인의 속보에서 OSL 스테이블 코인 파트너 파이 관계 정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긴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파이는 좀 어떤지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파이코인 채굴하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파이코인 생태계를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파이오니어 분들 오늘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